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반짝 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옷차림 단단히 하셔야겠고요. 이 추위는 내일이면 좀 누그러든다고 합니다. 자세한 날씨 유하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 더 춥습니다. 대구와 경북 대부분 지역의 기온 영하권 보이며 어제 같은 시각보다 3도 이상 내려갔는데요. 대구의 아침 기온은 오늘 영하 3도고요. 청송은 영하 11도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내일 아침까지는 평년보다도 기온이 낮아 따뜻한 옷차림 해주셔야겠습니다. 한편 경북 동해안 지역은 오늘 오전부터 낮 사이에 가끔 비 또는 눈이 조금 내리겠습니다. 오늘도 바람이 강해 체감온도는 더 낮게 느껴집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 영하 3도, 안동은 영하 7도, 김천은 영하 9도까지 내려갔고요. 포항은 영하 2도로 시작합니다. 낮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7도에서 8도까지 기온 올라갑니다. 다만 10도 이상의 큰 기온차가 벌어지기 때문에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반짝 추위는 내일 오전까지 이어지겠고요. 내일부터는 10도 이상의 일교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고준위 특별법. 경주 시민들로 구성된 원전 범시민 대책위원회는 어제 이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인근 울산시의회가 결의안을 채택하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왔는데 지역 정치권도 소신 있게 나서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장미쁨 기자입니다. 경주 주민들이 고준위 방패물 특별법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5년 경주가 중저준위 방패장을 유치할 당시 정부가 경주에 있는 고준위 방패물은 반출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주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부진의 저장 시설을 하려고 정부에서 계획을 하고 지역 주민들의 어떤 이사에 반해서 정부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저희들 경주 시민은 도저히 이게 받아들일 수 없다. 역사적으로 국내 원전 방패장은 지난 1984년부터 시도됐지만 9차례나 무산될 만큼 안전 이슈가 첨예한 문제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간하고 고준위하고 같이 살게 하는 데는 여기밖에 없지 싶은데 그것도 위험하다고 생각하니까 16년도에는 치워주기로 정부에서 그렇게 그래서 원전을 화장실 없는 아파트에 비유하는데 이번 특별법은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제대로 보장하지 않아 더 큰 논란입니다. 울산시 의회는 시민 여론 수렴이 없는 점을 들어 비판 결의안을 채택했고 국민의힘 내부서도 원전 부지 지역구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구나 부산의 황보승희 의원은 고준위 핵 폐기물을 원전이 없는 지역의 인구 비례로 나누어 보관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경주 주민들을 대의하는 지역구 국회의원과 지자체는 공개 입장 표명을 하지 않으면서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경주시와 경북도 등이 SMR 국가산단 유치 등 원전 산업 육성의 목소리를 높이는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부산 같은 데서는 국민의힘 당에서 전체적으로 이 반대하는 의견을 냈거든요. 절대 수용하지 못한다고. 경주는 그것보다 더 큰 이제 액션을 취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 주민의 생명권을 보장해주는 우리 정치라는 신뢰를 줄 수 있거든요. 사용핵연료 포화로 원전 가동이 위협받는다는 주장과 주민들의 생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맞서는 가운데 지역 정치권의 역할이 더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포스코홀딩스는 어제 지난주 중단된 이사회를 다시 열고 서울에 위치한 본사를 포항으로 옮기는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포스코홀딩스 측은 어제 이사회에서 회사 경영진이 지역사회와 이전 추진에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주주총회에 안건을 상정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포스코홀딩스 본사의 포항 이전 여부는 다음 달 17일 주주총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경주의 한 야산에서 마치 전투용 참호를 파놓은 것처럼 사람 키 높이로 200m가량의 땅이 꺼지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큰 비가 온 뒤 땅이 유실되면서 벌어졌을 가능성이 높지만 함몰이나 지진과의 관련성도 배제할 수가 없는데요. 정확한 원인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경주시 강동면 안계리 마을 뒷산입니다. 산 아래에서 위쪽으로 조금 올라가 보니 땅이 갈라져 움푹 팬 현장이 나타납니다. 갈라진 폭은 최대 2m, 깊이 1.5m 정도로 골짜기를 따라 200m가량 쭉 갈라졌습니다. 땅이 구불구불한 형태로 갈라졌고 패인 곳에 돌과 나무가 원형을 유지하고 있어 인위적인 굴착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땅이 갈라진 폭이 꽤 넓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안쪽을 걸어 다니는데도 큰 불편함이 없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지질 전문가는 사진으로 판단해 보면 태풍 흰남노 당시 쏟아진 폭우의 영향으로 연약 지반이 밀리면서 땅이 꺼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표토가 황토고 밑에가 암석으로 돼 있어서 비가 오면 그 황토가 약간 이렇게 밀렸다는 거예요. 흰남노가 그때 시간당 50mm가 넘었잖아요. 하지만 마을 주민들은 불안합니다. 땅이 꺼진 야산은 대형 저수시설인 경주 안개댐과 인접해 있고 마을 곳곳에 대형 관정이 설치되어 있는 만큼 지하수 유출 등에 의한 땅 꺼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무 우연하게 이 상가로 들렀다가 발견됐는데 보니까 제가 판단했을 때는 빗물 길이는 아닌 것 같고 그래 의심하게 됐습니다. 경주와 포항에서 잇따라 큰 지진이 발생한 만큼 지진 연관성에 대한 조사도 필요해 보입니다. 경주시는 약 5년 전 경주시 양북면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발생했지만 조사를 통해 지진과 상관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현장 조사를 통해 정확한 원인 규명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지난해 울진과 삼척 등에서 발생한 동해안 대형 산불이 인근 하천과 연안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지난해 산불 발생 직후인 3월부터 12월까지 산불 피해 인근 하천과 연안, 양식장 등을 대상으로 생태계 영향을 조사한 결과 수질 환경과 생태계에 거의 영향이 없는 걸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일반적으로 대형 산불이 발생하면 강한 알칼리성의 재와 산불 진화용 소화약제에 포함한 질소와 인성분이 바다로 다량 유입돼 생태계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어서 이번 조사를 하게 됐다고 수산과학원은 설명했습니다. 경주시의회는 이번 주 경주시로부터 부서별 업무 보고를 받고 현안에 대한 질의에 들어갔습니다. 의원들은 경주엑스포 통합 추진과 중심상가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타했습니다. 임재국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북문화관광공사와 경주엑스포 통합 조례안이 지난달 경북도 의회를 통과한 이후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주시 의회는 민법상 재단법인과 공사 통합은 이루어질 수 없다며 법률적인 검토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특히 경영 합리화 등을 이유로 엑스포 법인 통합을 추진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인의 목적이 달성 또는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바꿔서 엑스포 만들 때 목적이 불가능할 때 할 수 있는 거고 그 외에 파산 이거 외에는 없는데. 경주시는 조례안이 통과된 이후 경북도와 공식적인 협의는 없었지만 통합 절차에 따라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4월경 이후에 이제 영업 양도 양수 계약 체결하고 그다음에 법인 해산 들어갑니다. 6월 30일자로 엑스포를 폐업하는 걸로 도의 로드맵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8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경주 중심 상권 활성화 사업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의원들은 경주시가 그동안 시설물 개선이나 특색 없는 사업 추진에 그쳤다며 개선책을 요구했습니다. 중심 상가를 살리기 위해서 이 공모를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사업을 제 행사 때도 가보고 하면 이거 지금 그냥 저는 볼 때는 예산을 따기 위한 용역밖에 안 된다. 현대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뭐라 하면 그 시장 하면 뭐라 하는 그런 어떤 이제는 하드적인 부분도 좋지만 경주시는 사업 추진단을 구성하고 상인들과 협의해 차별화된 사업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업 추진단에서 소위 말하는 우리 전문가들을 다들 영입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가급적이면 저희 관에서 추진할 직접적인 개입보다는 그분들이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도와드리고. 의원들은 지난해 신라문화재 공연사업 권한을 민간에 맡겨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개선책을 주문했습니다. 한편 경주시의회는 오는 23일까지 업무 보고와 함께
각종 공모 사업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경상북도는 가스 요금 폭등으로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도시가스 요금을 3월부터 납부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2월 가스 요금 납부액이 30만 원 미만인 소상공인에 한해서 3월 청구분부터 5월 청구분까지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할 수 있고 연장 기간 중에는 미납 연체료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납부 유예 신청은 3월부터 관할 도시가스사 콜센터나 홈페이지를 통해 5월 19일까지 받을 예정이고 당월 요금에 대해 납부 유예를 적용받으려면 당월 청구서 납일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최근 꿀벌 개체 수가 크게 줄면서 양봉 농가와 작물 생산에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와 농약 사용 등이 이유로 꼽히는데요. 벌통 내부를 최적의 상태로 유지해 활동량과 수명을 늘려주는 스마트 벌통이 개발됐다고 합니다. 김건엽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방울토마토를 재배하는 시설하우스입니다. 일반 벌통과 조금 다른 모습의 벌통이 놓여 있습니다. 카메라와 센서가 달려 있습니다. 벌통 내부의 환경을 최적의 상태로 맞춰주는 스마트 벌통입니다. 벌통의 내부 온도는 30도, 습도는 60% 내외로 관리하는 것이 좋은데 센서가 감지하는 정보에 따라 열선과 환기팬이 작동하며 온도를 맞추고 카메라로 벌들의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로 실시간 확인이 가능합니다. 폴이 열심히 일을 해줘야만 저희 이 농사짓는 입장에서는 착과율이 높아야 우리가 수확량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착과가 잘 되는 것을 이제 저희는 제일 기대하고 있죠. 스마트 벌통을 설치한 결과 벌의 활동량은 기존보다 1.6배 활발해지고 수명은 173일로 68일이나 늘어났습니다. 활동량과 수명이 늘면서 여름 토마토는 착과율 15%, 시바르당 수익 100만 원이 늘었고 겨울 딸기는 6%, 수익은 117만 원 더 많아졌습니다. 스마트 벌통은 올해 의성을 비롯한 전국 8개 시군에 200여 개가 시범 보급되고 일반 양봉용으로도 확대 적용될 예정입니다. 지금 이 벌통에서 기술을 조금 더 확장을 하면 일반 양봉, 꿀을 따는 양봉 농가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 됩니다. 벌들을 좀 더 건강하게 관리를 하고. 스마트 벌통이 수확량을 늘리고 원인 모를 꿀벌 실종 피해를 줄이는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포항시와 포스코는 어제 오천읍 문덕로에서 문덕 헬로 부대거리 발대식과 그래피티 벽화 제막식을 갖고 골목 상권 활성화를 적극 돕기로 했습니다. 문덕 헬로 부대거리는 지난 2021년 상인 주도로 조성됐으며 부대찌개 등 특화 메뉴 개발, 그래피티 벽화 조성, 거리 홍보 영상 제작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인들은 이번 제막식을 시작으로 안내도와 밀리터리 굿즈 등을 추가로 제작해 거리 홍보 사업에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울릉군은 해양수산부의 사동항 3단계 크루즈항 사업을 2025년 제4차 전국 연안항 기본 계획 변경에 반영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크루즈항 사업은 사동항 방파제를 확장하고 크루즈 부두와 마리나 시설 등을 설치하는 걸로 울릉도를 국제 해상 관광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시급히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울릉군은 또 어항인 저동항에 퇴적물이 지속적으로 쌓여 어선 안전을 위협한다며 저동항 준설도 해양수산부에 건의했습니다. 경상북도는 농산업 분야에서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을 위해서 창업지원센터 보육생을 모집합니다. 대상은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농산업 분야 창업 희망자나 창업 3년 이내 초기 창업자로 경북대와 안동대, 대구대 등 권역별 센터 4곳에서 다음 달 31일까지 접수받습니다.
어제부터 계속 추운 날씨가 이어집니다.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 더 쌀쌀한데요. 대구와 경북 대부분 지역의 기온 영하권 보이면서 어제 같은 시각보다 3도 이상 내려갔습니다. 대구의 오늘 아침 기온 영하 3도, 청송은 영하 11도까지 뚝 떨어졌고요. 내일까지는 평년보다도 더 낮은 기온 보이며 반짝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한편 경북 동해안 지역은 오늘 오전부터 낮 사이에 가끔 비 또는 눈이 조금 내리겠습니다. 오늘도 바람이 강해 체감온도는 더 낮게 느껴집니다. 따뜻하게 입고 나가셔야겠는데요. 대구의 오늘 아침 기온 영하 3도, 안동은 영하 7도, 김천은 영하 9도까지 뚝 떨어졌고요. 포항은 영하 2도로 시작합니다. 그래도 낮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7도에서 8도까지 기온 오르겠습니다. 다만 10도 이상의 큰 기온차에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전국적으로 중국 북동지방에서 남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고요. 오늘 우리 지역 막다가 오후부터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아침 기온 영하 3도, 고령 영하 8도로 시작합니다. 낮에는 대구와 고령 모두 7도 보이겠고요. 현재 구미의 아침 기온 영하 4도, 김천은 영하 9도로 시작합니다. 낮에는 구미 7도, 김천 6도 예상됩니다. 이 시각 안동의 기온 영하 7도 가리키고 있는데요. 봉화는 영하 7도 보입니다. 낮 기온은 안동 6도, 봉화 5도 예상됩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 오늘 영하 2도로 시작하고요. 낮에는 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2.5m로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반짝 추위는 내일 오전까지 이어지겠고요. 내일부터는 계속해서 10도 이상의 일교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